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Equilibrium Part 4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르 샤틀리에 Principle. 이름이 좀 우아하죠? 르 샤틀리에 이렇게 이런 프린시플 한번 배워볼게요. 네, 자, Systems at equilibrium respond to external stresses to offset the effect of the stress.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게 리액턴트랑 프로덕트 사이에 적절한 비율로 존재를 하는 거. 자, 이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프로덕트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져 있고 리액턴트가 더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응마다 따라서 달랐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이퀄리브리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주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이퀄리브리엄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체인지가 일어나. 어떤 체인지를 하냐? 어떤 식으로 리스폰스를 하냐면 external stress에서의 이펙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르 샤틀리에 principle can be used to predict the response of a system to stresses such as 자, 요런 애들이 이제 example로 올 수 있어. 우리가 외부에 이제 이퀄리브리엄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다가 외부에서 줄 수 있는 체인지들, 즉 스트레스들. 이 시스템이 느끼는 스트레스 바로 addition or removal of a chemical species. 뭔가 리액턴트랑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을 때 리액턴트 중에 누군가를 더 넣거나 누구를 빼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change in temperature. 얘네들이 이제 있는 시스템의 템퍼레처를 바꾸면 그것 또한 얘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또 change in volume or pressure of a gas phase system.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가스로 이루어진 반응이라고 해봤을 때 자, 컨테이너에 이 A, B, C, D라는 몰레큘들이 다 같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도달해 있는데 그때 프레셔를 높인다거나 얘가 있는 프레셔를 높인다거나 또는 볼륨을 낮추는 게 사실 프레셔를 높이는 거랑 같은 효과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하면은 또 얘네들이 이퀄리브리엄을 뭔가 시프트를 시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어. 또 dilution of a reaction system. 뭔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석이라고 하죠. 다일루션. 컨센트레이션을 좀 떨어뜨렸어.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얘네가 반응을 뭔가를 한다. 리스폰스를 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리스폰드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은 뭐다? 이퀄리브리엄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외부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잖아? 이때 이퀄리브리엄의 시프트를 만드는 거를 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를 몇 개 정리를 하고 가자면 자,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 equilibrium shift to the left 이런 표현을 쓸 건데 equilibrium이 shift to the right 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응이 forward reaction으로 좀 더 진행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화면 여기 칠판상에서 right side가 이쪽이죠. 그래서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라는 거는 반응이 이제 equilibrium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을 때 뭔가 외부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얘가 더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고 리액턴트를 줄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게 바로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고 만약에 equilibrium shift to the left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left, 왼쪽으로 갔다는 건 뭐야? 얘네들이 양을 좀 줄이면서 얘를 더 만들어냈다. 이 얘기겠죠. reverse reaction을 좀 더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리스폰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한번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 or left 이런 표현을 잘 알아놓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뒤에는 3가지로 나눠져 있죠. 분류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별거 아니고 자, 다일루션 한다 혹은 뭐 물질을 더 넣고 줄이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로 묶었어. 요거랑 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change in concentration의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서 케이스를 보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1, 2, 3 요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참고로 이제 볼륨하고 프레셔 바꾸는 거 여기서도 이제 프레셔 바꾼다 혹은 볼륨 바꾼다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림으로 이해를 잘 해볼게요. 되게 쉬워, 이거는. 자, 처음에 키포인트만 이해를 잘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 외부에서 어떤 체인지를 주잖아, 얘한테, 이퀄리브리엄한테. 그러면 걔는 그걸 뭐로 느낀다? 스트레스로 느낀다. 그래서 그걸 줄이고자, 그 체인지로 인한 이펙트를 줄이고자 minimize the effect of change를 하기 위해서 shift를 만들 거야. 볼게요. change in concentration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까? 만약에 우리가 D라는 애, 이 프로덕트에 있는 D라는 애를 remove 시켰다, 즉 뺐다, 즉 concentration을 떨어뜨렸다라고 해볼게. 자, 여기다가 1번 removal of product. D가 product니까 지금 D, product 사이드에 있는 얘를 조금 빼냈다, 줄였다, 양을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이펙트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얘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shift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더 만든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얘는 조금 줄어들 거야. 얘도 좀 늘어나고. 대신에 반응을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이게 얘한테 가해진 어떤 스트레스라면은 얘는 이렇게 반응을 equilibrium을 shift to the right을 한다. equilibrium shift to minimize effect of change. 자,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가 얘를 줄였다. 그게 1번. 그러면 시스템에서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을 한다. 그래서 얘랑 얘랑 반응을 시켜서 얘랑 얘를 좀 더 만들어내는 거야. 거꾸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얘를 더 넣었어. add 했어. 얘를 더 넣었다면 얘를 다시 줄여야 되니까, 그래야 minimize the effect니까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shift를 하겠죠. 그래서 equilibrium shift to the left 이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더 많이 만들고 누구를 더 줄이고 해도 언제나 이 원리로 요리조리 만들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되죠? 뭐 얘를 더 넣었다. A를 더 넣는 change를 일으켰다. add A. 그러면은 이 addition of A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겠어? 줄이고자 얘를 줄여야 되니까 또 shift to the right가 일어나겠죠. 또 얘를 만약에 뺐어. 그럼 얘를 더 만들어내려고 shift to the left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두 번째 change in pressure 요거를 한번 볼게. 얘는 이제 gas phase, 가스가 관여한 반응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스가 뭐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가스 몰레큘들이 양옆에 다른 수로 존재를 할 때, 자, 우리가 리액턴트랑 프로덕트를 일단 딱 나눠 본 다음에 number of gas, 즉 이 앞에 코에피션트들을 다 합쳐봐. 여기는 1, 2, 3 해서 3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 코에피션트만 봤을 때 1이잖아? 자, 만약에 프레셔를 높이는 상황이라면은 얘네들이 다 같이 있는 시스템에서 프레셔이 높아지면 어떻게 느끼겠어, 얘가? 되게 얘가 같이 존재하면서 되게 붐빈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려면 자, 그 minimize the effect를 하려면 몰레큘 수를 좀 줄여야겠지. 줄인다는 거는 반응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반응이 전체적인 몰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얘랑 얘가 얘 하나, 얘 두 개 줄어들죠. 마이너스 3개를 해서 요거 하나를 만드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시프트를 한다면 몰수가, 가스 몰수가 2몰이 줄어드는 거죠. 또 거꾸로 간다면 뭐야? 하나를 줄여서 3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갈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몰수가, 가스 몰수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프레셔를 높였어.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안에 덴스하다고 막 컴팩트 되어 있다고 막 붐빈다고 느껴. 그러면은 몰레큘 수를 줄여야 되잖아. 게스몰 수를. 그러면은 반응이 shift the right 해야겠죠. 즉 게스의 몰수만 세야 돼. 이때 막 솔리드 이런 거 섞여 있으면 걔는 세지 마. 게스 스테이트로 표현된 애한테서 그 게스 몰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shift를 한다. 자, 이게 number of gas 몰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shift를 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럼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프레셔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shift to left가 일어나야겠죠? 네. 또 하나 만약에 볼륨을 줄였다? 볼륨을 줄였다는 거는 사실 프레셔를 높인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 통의 크기를 이렇게 줄였다고 생각해보자. 얘가 이퀄리브리엄이 딱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에 볼륨을 줄였어. 그러면 프레셔를 높인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 알겠어요? 왜? 얘네들이 굉장히 또 붐비게 느껴지잖아.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 몰수를 죽이는 거야. 몰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러려면 자,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또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프레셔를 높이거나 볼륨 낮추거나 할 때는 게스 몰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을 이제 이퀄리브리엄 시프트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다가 같이 또 써보면 프레셔 낮추거나 볼륨을 키운다는 거는 같은 뜻이니까 게스 몰수를 많이 느리는 쪽으로 시프트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pressure, change in pressure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게스가 같이 반응을 하고 있을 때를 보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할 건 뭐다? 막 뒤에 이렇게 게스가 아닌 애가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면은 걔는 카운트를 하지 않고 게스의 몰수만 비교를 해서 따져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temperature 볼게. 자, change in temperature이라는 거는 endothermic, exothermic reaction부터 먼저 보고해야 돼. 자, 반응이 엔도인지 엑소인지부터 판단을 하고서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endothermic reaction이다 라고 하면은 뭐 리액턴트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고 이때 hit이 마치 리액턴트 중에 하나인 것처럼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hit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퀄리브리엄 챕터에서는 엔도테르믹 리액션이다 또는 자 엔도가 델타 H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델타 H가 포지티브인 리액션을 줬다. 그러면은 얘는 엔도테르믹이니까 hit을 리액턴트 사이드에 같이 써놔. 요렇게 마치 리액턴트 재료, 리액턴트 중에 하나인 거야. hit도. 자 그러면은 그렇게 써놓으면은 요 concentration change랑 똑같이 판단을 하면 돼. 자 엔도테르믹일 때 내가 temperature 높였다. 그러면은 자, 요 시스템에서 어떻게 느껴져? 이 hit의 양이 많아진 것처럼 느끼는 거야. 즉, 리액턴트인 얘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진 거랑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럼 그 스트레스를 offset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얘를 줄여야 되겠죠? 줄인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을 이렇게 시켜야지 얘를 많이 사용을 해서 hit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hit을 먹어서 없애는 거야. 그러면은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가 되겠죠. 자, 엔도테르믹일 때는 템퍼레처를 높이면 마치 이 hit의 양이 많아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얘를 줄이고자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 한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equilibrium right shift to the right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템퍼레처를 떨어뜨렸다. 엔도테르믹 리액션에서 템퍼레처 디크리스를 시켰다라는 거는 얘를 양을 줄인 것처럼 느끼니까 거꾸로 equilibrium shift to the left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자 이게 엔도테르믹의 케이스야. 근데 엑소일 수도 있잖아. 반응이 주어진 반응이 엑소테르믹일 때 자, 엑소테르믹이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하고 얘처럼 델타 H가 0보다 작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값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리액턴트랑 프로덕트랑 똑같이 있을 때 이때는 자, 엑소테르믹이라는 거는 hit을 뱉는 과정이잖아. hit이 릴리즈 되죠.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hit이 나온다는 거는 마치 hit을 프로덕트의 하나로, 프로덕트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때 똑같이 판단을 하면 돼요. 자, 만약에 temperature increase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얘가 늘어난 거잖아. 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제 줄이려고 반응을 요렇게 shift를 시켜야겠죠. equilibrium shift to the left. 왜? 얘를 이제 이렇게 줄여야지 최소화하니까, 미니마이즈를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equilibrium shift to the left다. 자, 만약에 temperature decrease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hit이 줄어드는 거니까 얘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shift equilibrium shift to the right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를 n도일 때 어쩌고저쩌고 x일 때 어쩌고저쩌고 외우지 마. 외울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면 되죠. 요렇게. 네, 요렇게.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은 이제 이렇게 판단만 잘 해주면 됩니다. 요거까지 봤고 이제 계속해서 K와 Q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번에 방금 배운 르샤틀리의 프린시플하고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A disturbance to a system at equilibrium causes Q to differ from K. 우리가 앞에서 K라는 거는 뭐를 뜻해? 이미 equilibrium 상태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잖아. 그걸 묘사하는 게 K 값이었어. 그쵸? 근데 Q라는 거는 equilibrium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언제가 equilibrium이야? Q 값이 K 구한 거랑 똑같이 나왔을 때 그때가 equilibrium이죠. 그러니까 disturbance to a system at equilibrium. equilibrium이 먼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disturbance, 방해를 시켰어. 그러면은 여기 안에 시스템 안에 각각 리액턴트랑 프로덕트가 존재하는 비율이 달라지면서 K값에서 멀어지겠죠. K값에서 변화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Q값이 어떻게 돼? K에서부터 멀어지겠죠. 자, 그래서 thereby taking system out of equilibrium.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리스폰드를 하냐? By bringing Q back into agreement with K. 자, Q라는 거는 K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얘가 반응을 이제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Q 값, 달라진 Q 값을 K와 다시 같아지게끔 시프트를 시킨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볼게요. 자, 리액션 코션트 다시 한 번씩 나와 있고, 자, Q에다가 넣는 리액턴트 A, B, 프로덕트 C, D 요 값들은 전부 다 이퀄리브리엄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값이었어. 아무 때나 쓸 수 있었어. 그래서 Q 값을 우리가 드드드드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해보자. 근데 만약에 K와 같아. 그러면 리액션은 이미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 상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자, Q가 K보다 값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K보다 값이 작다라는 거는 자, K도 옆에다 하나 써볼게. 식은 똑같죠. K, 뭐 C라고 해도 되고 EQ라고 해도 되고 그냥 K라고 해도 돼요. 자, 지금 이거 지금 어디서 온 건지 다 알죠, 여러분? A가 B랑 반응을 요 비율로 해서 요런 프로덕트 만든다. 이때의 상황을 적은 거죠. 근데 K라는 거는 요 리액션이 원하는 어떤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 그때에 존재해야 되는 A, B, C, D라는 걸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야. 근데 이러한 K보다 Q가 지금 작은 상황이다. Q가 작다. 그러면은 C, D가 요만큼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안 만들어지고 얘가 좀 모질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K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Q값을 더 올려야 되는 거잖아. Q값을 올린다는 거는 뭐야? A, B를 줄이고 C, D를 늘려야 되지. 자, A, B를 줄이고 C, D를 늘려야 된다? 나 맞게 말했니? 맞지? 맞죠? Q값을 맞죠? A, B를 줄이고 C, D를 늘려야 된다? 그럼 반응을
이렇게 forward로 더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Q가 K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the reaction will move in the forward direction in order to reach equilibrium. 왜? Q를 다시 K랑 똑같은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Q가 K보다 더 큰 상황이야. 그러면 이 K 값은 정해진 값이 있는데 지금 Q가 K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야? Q가 K보다 작다라는 거는 CD가 아니죠. Q가 K보다 크다라는 거 이제 3번 보니까 CD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 Q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K처럼 Q를 줄이기 위해서는 C, D를 줄이고 A, B를 좀 늘려야겠죠. 그 말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 C, D를 줄이고 A, B를 늘린다는 거는 반응을 이렇게 리버스로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Q가 K보다 큰 값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딱 그 타이밍에 우리가 이 리액션을 봤을 때 리액션이 will move in the reverse 리액션을 할 거라는 거야. 왜? To reach equilibrium. K값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 2번, 3번 이거를 여러분이 매번 시험 볼 때 자꾸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바로바로 판단이 할 때 조금 걸릴 수가 있거든, 시간이. 그래서 내가 또 꿀팁을 만들었지. 내가 개발한 꿀팁 알려줄게. 이거 잘 외우는 방법. 우리가 반응을 이제 딱 보고서 Q, K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다? 그 시점에서 Q가 요런 값을 갖는 시점에서 반응이 앞으로 forward를 하고 있는 건지 reverse를 할 건지 이거를 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자, 일단 Q와 K를 알파벳 순서로 알파베티컬 오더로 써보세요. K죠, 그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하면 이렇게 되잖아. K, Q. 요렇게 순서로 써야 돼. 뒤집어서 쓰면 망해. 알았지? K 먼저 쓰고 그 다음에 Q를 써. 그랬을 때, 자, 만약에 K가 Q보다 큰 상황이다? 그러면은 반응은 어디로 갈지 내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이니퀄리티를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어. 헉! 그럼 뭐야? 반응은 Q가 K보다 작을 때 반응이 forward 리액션을 할 것이다. 맞지? 그냥 이니퀄리티를 화살표로 만들어. 자, 또 하나. 만약에 K가 Q보다 이렇게 작아. 즉 Q가 K보다 큰 상황이야. 마찬가지로 이때도 알파벳 순서로 써야 돼. K, Q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 한눈에 그냥 보려고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 이니퀄리티를. 그럼 반응이 뭐야? 리버스 리액션을 할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는 좋은데 시험 때 빨리빨리 판단을 하려면은 요런 꿀팁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나만의 차별화 이런 거 되겠잖아. 그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내가 이 KQ 뒤집어 쓰면 망한다는 건 왜 망한다는 건지 알겠지? 그럼 이거는 정말 거꾸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항상 K 먼저 알파벳 순서로 K, Q 이렇게 써서 이니퀄리티를 그냥 화살표로 만들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네. 그래서 마저 볼게요. 아이고, 숨차.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4번. If Q does not change with time, the reaction is in a state of equilibrium and Q equals K. 자,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Q가 그대로, Q 값이 변하질 않아. 그러면은 걔는 왜 안 변한 거냐면은 이미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Q와 K가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와 꿀팁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요거를 또다시 이해를 잘하는 과정, 요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이것까지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K와 Q의 관계를 완벽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 NO2, SO2, NO, SO3 이렇게 뭐 그냥 이퀘이션 하나 주어져 있고 다 개쓰죠, 지금 보니까. 그럼 이렇게 써볼게. NO2, SO2, NO, SO3 이렇게 써서 봤더니 지금 뭐래? 처음에 이니셜 여기는 이제 리액션이고 처음에 요만큼씩 각각의 개스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시작할 때 딱 그 포인트를 봤더니 얘가 0.250, 0.250, 0.250, 0.250 요렇게 몰랄 컨센트레이션만큼 있었대. 근데 한참 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얘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요 과정 다 안 봐도 되고 반응이 다 일어난 이후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NO2가 0.261 몰라리티만큼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이스 테이블을 완성을 시켜볼 수가 있어. 0.250에다가 얘가 시작할 때였는데 얘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얼만큼 양이 늘은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X라고 써주자고. C에다가 플러스 X 써. 근데 자, 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지금 반응이 이렇게 간 거죠. 그쵸? 얘는 줄어드는 거고 얘는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NO2가 플러스 X만큼 늘어날 때 얘는 가만히 있었겠어? 늘어났겠어? 늘어났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플러스 X를 써줍니다. 똑같이 XX 써주면 되지? 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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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다 써줄 수 있겠죠. 반응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미리 이 상황에서 NO2가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줬기 때문에 0.261만큼 있었다. 그럼 X값은 몇이야? 이거 계산할 수 있겠니? 자, 뭘까요? 0.011 몰라리티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뭘 해야 될까? 요거를 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0.261, 얘는 0.239, 얘도 0.239 이렇게 나오겠죠. 자, X값을 구했어. 왜? 얘 하나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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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 그냥 X를 더한 거 그리고 X를 뺀 거 이렇게 찾아주고 여기다가 완성을 해볼게. 맞아. 우리가 구한 값들을 다 써볼게. 반응이 이제 이퀄리브리엄 도달했을 때를 봤더니 0.261, 0.239, 0.239. 자, 이렇게 됐대. 요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반응이 끝났을 때, 즉 이퀄리브리엄 도달했을 때의 각각의 양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우리가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리액턴트. 이거 K에 대해서 먼저 써볼까? K 어떻게 써야겠어? 리액턴트 얘네 두 개 아래쪽에 써주고 이렇게 프로덕트 얘 써주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값이 다 이제 구해졌으니까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 K값을 구해봐라 하면은 얘 다 알맞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숫자가 좀 쉽네. 0.261이 어디에 들어가? 0.261, 0.261이니까 그냥 squared 써놓고 위쪽에는 0.239 squared 이렇게 써주고 대략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요거 계산을 다 해보지 않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요 정도가 나올 거야. 그런데 반응을 시작시켰을 때, 즉 이니셜한 때에는 뭐야? 이거는 지금 이퀄리브리엄이야 아니야? 이퀄리브리엄일 때야 아니야? 요거 아니죠. 이퀄리브리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돼서 여기까지 다 각각의 양이 바뀌어서 새로운 이퀄리브리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아니고 그냥 재료가 주어진 거야. 얘네들을 요런 비율로 섞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겠냐 하고. 자, 이퀄리브리엄이 아닐 때는 우리가 뭐를 넣을 수 있어? 이 값을 이 식에 똑같이 넣으면 Q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근데 Q값은 식은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에 Q 해놓고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Q에다가 뭐를 넣어? 요거 두 개를 여기 아래쪽에 넣어주면 0.250. 자, 얘 프로덕트 0.250 이렇게 되겠죠. 자, Q값이 몇이 나와? 계산을 하기가 좋죠. 1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 처음에 반응 시작할 때 이니셜 포인트에서 이러한 Q값을 가지고 있었던 애가 이퀄리브리엄을 리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선 방금 썼던 거 할 수 있지. 어떻게? A, B, C, D, E, F, G 해가지고 K 먼저 써. 하고 Q
다음에 써. 근데 Q가 몇이야? Q는 1이잖아. K는 몇이야? K는 1보다 작아.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크기만 비교를 해보자고. K가 Q보다 작은 상황이야? 큰 상황이야? K가 작은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K, Q를 비교해놓고 내가 K가 더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를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 그러면은 Q 요 상황에서 지금 반응이 리버스 리액션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봤더니 Q 언제 이때 보니까 어때? 진짜로 리버스 리액션 한 거 맞죠? 맞죠? 내 판단이 맞잖아. 요거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얘네들은 늘어나고 얘네들은 줄어들어서 즉 리버스 다이렉션으로 반응이 더 진행돼서 이퀄리브리엄에 리치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소름 돋지? 소름 돋지? 너무 이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면 굉장한 희열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쵸? 자, 계속해서. 아, 소름 돋지 않았어? 나는 이 부분 할 때마다 소름 돋는데. 자, 열심히 합시다. 볼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 내용을 또 볼게요. 자, some stresses such as change in concentration, change in Q only. 앞에서 한 거를 이제 다 약간 랩업하는 내용인데, 자,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때는 concentration의 change만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change in Q only. Q 값만 변화를 해. 왜? equilibrium constant K라는 거는 constant잖아. 컨스턴트 자 붙는 애들은 웬만하면 안 변하는 애였죠. 근데 이 K 값도 변하는 상황이 있기는 있어. 언제냐면 바로 change in temperature. 요런 때. 우리가 앞에서 르샤틀리에 볼 때 뭐 있었어? change in concentration, pressure 이런 거 봤는데 요때랑 요때 요 두 가지 상황에서는 K 값은 변화를 하지 않아. 근데 change in temperature 요때만 K 값도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hange in temperature causes a change in K. 그래도 어쨌든 이때나 뭐 K가 변하든 안 변하든 자, in either case, the concentrations or partial pressures of species redistribute to bring Q and K back into equality. 자, Q가 K로부터 값이 바뀌어서 변해서 뭔가 작아져 있거나 많아져 있으면은 어쨌든 K가 변하든 안 변하든 어쨌든 다시 Q를 K랑 똑같이 맞춰주게끔 애들이 요리조리 리버스를 더 하든 forward 리액션을 더 하든 해서 양을 다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해를 해봤고 실제로 기출문제 하나 또 풀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바륨하고 EDTA 어렵게 생긴 애가 나왔죠. 그래도 겁먹지 않아도 돼. 어려운 거는 다 문제에서 정보를 준단 말이지. 폴리아토믹 아이온 어쩌고저쩌고 얘가 commonly abbreviated as EDTA4 minus. The ion can form complexes with metal ions in aqueous solutions. A complex of EDTA with barium ion forms according to the equation above. 자, 이제 여기서부터 숫자 나오는 건 중요하죠. 50 milliliter volume of solution that has an EDTA minus concentration of 뭐래? 요만큼. 자, 요거를 볼륨과 몰랄 컨센트레이션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를 해야 좋을까? 몰수를 구해야 좋겠죠. 즉, 지금 EDTA의 몰수가 몇이야? 0. 자, 여러분 이거 밀리리터 나오는 거는 보자마자 1000분의 50 이렇게 바꿔야겠죠? 리터니까. 그럼 계산을 자, 1000분의 50 리터 타임스 몇이야? 컨센트레이션 0.3 몰랄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 몰수는 몇이야? 얘가 지금 0.050이니까 0.015인가? 맞죠? 0.015 맞나?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산수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맞네요. 네, 0.015 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 이번에는 문제가 기니까 색깔을 잘 구분을 해서 보자. Mixed with 50 milliliter of 0.2 molar concentration of barium nitrate to produce 100 milliliter of solution. 자, 이 100ml라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 그냥 50ml랑 50ml 섞어가지고 합친 볼륨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 바륨 나이트레이트인데, 자, 봐봐. 나이트레이트라는 애는 애초에 이퀘이션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닌 거지. 지금 뭐만 보면 돼? 바륨의 양을 준 거야. 바륨 아이온의 몰수가 얼만큼 있다.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바륨 2 플러스 아이온은 어떻게 하면 돼? 0.20 곱하기 요거 하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볼륨부터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보통 우리가 이제 MV 요 순서로 쓰기는 하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얘는 0.20 molar concentration.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0.010몰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응을 시작할 때 얘와 얘 재료를 다 찾아 놓은 거야. 그쵸? 얘는 요만큼 있고 얘는 요만큼 있고 요 값이 몇이 있는지 이걸 본 거죠. 계속해서 이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퀄리브리엄 단원을 보고 있을 때는 K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 K.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요런 거. 볼까요? K 값이 어때? 굉장히 1보다 큰 상황이죠. K가 1보다 완전히 크다. 라는 거는 프로덕트로 쭉쭉 많이 만들어서 리액턴트 거의 안 남기고 반응이 잘 진행된, 즉 thermodynamically favored reac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그냥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거의 다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도 돼. K값이 완전 크잖아. 그래서 볼게. A번 딱 나오잖아. 그 봐. 나오죠? Considering the value of K 이렇게 나오죠. K 값을 고려해보아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barium EDTA in 100 ml of solution. Justify your answer. 자, 써볼게요. 그러면 바로 한번 바륨 EDTA 만드는 식을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이스,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 테이블로 바로 볼게요. 자, I 뭐야? 얘 줬잖아. 바륨이 지금 며칠에 0.010몰이고 EDTA는 0.015몰이죠. 근데 K 값이 1보다 완전히 크니까 그냥 리액션 뭐라고 해? 리액션 almost goes to completion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끝까지 반응이 쭉쭉 잘 갔다. Reaction almost goes to completion because K value is much larger than 1.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끝까지 다 써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리미팅 리액턴트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라고 봤을 때 누구를 더 끝까지 쓰겠어? 얘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리미팅 리액턴트가 바륨이고 얘는 안 남고 X가 0.010이니까 얘는 0.005만큼 남겠죠. 또 얘는 0.005몰만큼 생겨 있겠죠.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를 찾으래? Concentration of barium EDTA. 얘 concentration 찾으래. 근데 우리가 요렇게 아이스 테이블로 찾은 이 아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몰수를 집어넣었잖아. 몰수를 집어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끝났을 때 구한 이 값은 바로 몰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몰수가 아니라 concentration 찾으랬잖아. concentration.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몰수를 알고 concentration 찾으려면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볼륨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요 바륨 EDTA가 얼만큼의 볼륨에 있어? 얘 합쳐서 만든 리설트 솔루션이 100ml였죠. 즉 100ml라는 거는 리터로 바꿔주면 왜? 몰랄 컨센트레이션은 항상 moles over liter니까 0.100 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 어디다 쓸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몰 퍼 리터는 그냥 뭐라고 해? 몰랄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100분의 5, 0. 산수가 안 돼. 0.05 molar concentration of barium EDTA. 요렇게 되겠죠. 네,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잠깐만. 내가 뭔 소리를 했을까? 여기서 작은 실수가 있었죠. 작은 실수. 답 확인해보기 정말 잘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뭐야 여기서. 그러니까 집중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까 봐 일부러 틀린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자, 여기에 x만큼 늘어났을 때 x가 x 써놓고 할 걸. 0.01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얘가 0.010만큼 줄어서 요건데 얘는 0.010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이거는 똑같죠 이제. 0.1리터로 디바이드해서 컨센트레이션 찾아주면은 몇이 나올까요? 0.10 몰랄 컨센트레이션 요렇게 0.1 나오겠죠. 0.1 요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뭐야, 나 답이 밑에 있었어. 답을 밑에 내가 다 써놨었어. 확인을 하려고. 근데 이렇게 네 나와 있죠? 0.1.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볼게. The solution is diluted with distilled water. 이번에는 distilled water라는 거는 그냥 pure water, 맹물이야, 맹물. 맹물을 요 솔루션에다가 부어가지고 뭐를 했대? 다일루션. 각각을 다 희석을 시킨 거죠. 그래서 to a total volume of 1 liter. 지금 원래 얘네가 몇이었어? 100ml였어. 여기 보이나? 100ml에서 100ml에서 1리터, 즉 1000ml 했다는 거는 볼륨을 10배 한 거죠. 여러분 잠깐 볼까요? 볼륨을 10V로 바꿨어. 그러면 몰랄 컨센트레이션, 몰레리티는 어떻게 돼? 10분의 1이 되겠죠. 왜? 요거 곱한 게 몰수인데 다일루션 과정에서 몰수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물만 더 넣어서 볼륨을 10배 했다. 그러면 몰랄 컨센트레이션은 10분의 1로 희석됐다. 다일루릿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 After equilibrium has been re-established.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얘가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엄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이퀄리브리엄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is the number of moles of barium ion present in the solution 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the number of moles of barium present in the original solution before it was diluted? Justify your answer. 자, 볼게요. 희석을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바륨 아연이 원래 다일루션 하기 전보다 요 몰수가 양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르샤틀리의 프린시플 중에서 지금 템퍼레처 변화 없는 르샤틀리의 프린시플 사용하면 되겠죠. 왜? 컨센트레이션만 체인지 있으니까. 그러면 K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럼 내가 일단 K를 나타내는 이퀘이션부터 한번 써볼게. 요 시스템에서 K는 바륨 하고 EDTA 요렇게 돼서 요거 바륨 EDTA의 2-에 어떻게? 몰랄 컨센트레이션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야. 근데 다일루션을 해도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K 값은. 근데 다일루션을 했을 때 그 애가 가지고 있는 Q 값은 어떻게 돼? 이게 이퀄리브리엄일 때보다 다 변한 거잖아. 근데 이퀄리브리엄일 때보다 어떻게 변했어? 몰랄 컨센트레이션이 10분의 1로 변한 거죠. 각각이. 전부 다. 왜? 여기 얘네들이 있는 전체 볼륨이 10배가 됐으니까 각각
각각이 다 10분의 1로 concentration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concentration of barium at equilibrium을 이렇게 봤을 때 Q, 지금 새로 다일루션한 상황은 얘가 10분의 1이 됐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또 얘도 10분의 1이 됐다. 얘도 EDTA 이렇게. 또 얘도 10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Q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10분의 1씩 지워지죠. 그쵸? 10분의 1은 지워졌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 어떻게 돼? 요거를 앞에다가 지금 요게 지금 분모 디너미네이터에 10분의 1이 있다는 거는 곱하기 10을 해야겠죠. 10을 하고 요 뒤에 오는 게 이 부분이 뭐야 지금? 이 부분이 K 값이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Q를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10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10K.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까 내가 알려준 꿀팁. 자, Q는 10K다. 그러면 A, B, C, D 해가지고 K, Q 순서로 썼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K의 10배 해야 Q가 된다는 거는 K가 더 작은 거죠. 그쵸? 이해되시나? 요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K가 더 작은 상황이라는 거죠. 10K랑 Q랑 같다는 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반응은 리버스로 리액션을 할 것이다. 리액트가 이렇게 리버스 다이렉션으로 진행을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 써있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리버스로 더 간다라는 거는 얘를 쪼개서 얘와 얘를 더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거보다 바륨의 몰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바륨을 물어봤잖아. Number of moles of barium present in the solution greater than. 자, greater than the original solution 이렇게 되겠죠. 자, the number of moles of barium increases 혹은 뭐 greater than the original solutio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정리 한번 나와 있어. 자, increases because Q is greater than K. The net reaction will produce more reactants to move toward the equilibrium.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produce more reactant라는 게 forward가 아닌 reverse reaction을 더 진행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equilibrium에서 중요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까지 해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목이 너무 아프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숨이 차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쉬었다가 좀 리프레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네. 여기까지 봅시다.